자, 안녕하십니까. 갱스탁입니다. 자, 오늘도 3월 4주차 주간 시황 분석 및 또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간단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번 주에 어떤 주요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. 일단 지난주죠. 지난주에 헌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제 일반인 신분이 되었죠.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검찰에 출두를 했습니다. 약 22시간가량 정도 조사받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,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. 자,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압수수색,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루어졌고요. 그리고 요거 밑에 거 좀 먼저 말씀드리면, 요 시기적으로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파면되자마자 세월호의 인양 작업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. 자, 뭐 가슴 아픈 일이었죠. 정말 3년이나 됐는데 요 세월호 인양 작업이 이제야 이루어지게 됐네요. 자, 지금 뭐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,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중요 작업들은 끝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, 그래도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뭐 가족들, 미수습자 가족들도 좀 뭐 기다리고 있지만, 그래도 뭐 3년이란 시간, 오랜 시간 기다려준 만큼 이제 안전하게 세월호 인양될 수 있게 안전을 좀 최우선적으로 챙겨가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자, 그리고 결국 대우조선해양이죠. 대우조선해양 DSM이 이 회사에 결국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에서 뭐 한 약 6조 원 정도의 지원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참, 뭐, 대마불사라고 큰 기업들 잘 쓰러지지 않는 건 맞는데, 아, 이게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그냥 여기서 쓰러뜨려 버리자니 한진해운 사태처럼 또 파장이 좀 클 수도 있고, 아무튼 좀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큰 돈 들어가는 만큼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노조들도 힘들겠지만 잘 챙겨서, 대우조선해양 그래도 국내를 한때 이끌어 나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좀 잘 살려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각 정당들의 경선이 진행되고 있죠. 뭐 여러 정당들의 지금 뭐 한국당부터 해서 뭐 민주당, 국민의당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좀 많이 잠잠해졌죠. 뭐 대선이 이렇게 코앞에 다가오긴 했으나 그래도 정치권 이슈가 오히려 조금 요새는 뭐 큰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. 지금은 이제 1위 문재인 후보가 좀 크게 치고 나가고 있고, 그 후발 주자들도 대부분 민주당에 많이 있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선 진행하면서 벌써부터 민주당 내에서 좀 잡음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. 아주 높은 만큼 좀 제대로 된, 이번에는 좀 정치인들 제대로 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미국 FOMC 금리 인하 이후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던 환율이 한 1120원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받고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. 아, 이제 더 이상 원화 강세에 배팅을 하는 그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 주식시장 코스피는 좀 한 강보합권 정도로 마감이 되었고,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1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지금 또 610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, 아, 정말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이번 주 약간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였고, 코스닥은 그래도 아직도 저점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아쉽습니다.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주식시장 상당히 요새 재미없는 시장 계속되고 있고요. 자, 어제 금요일날 슈퍼 주총대회 있었습니다. 뭐 슈퍼 주총대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, 대부분의 이제 대부분은 아니죠. 많은 상장사 50% 가까운 상장사들이 하루에 다 이제 주주총회를 열면서 이제 슈퍼 주총대회라고 불리는데, 좀 재밌는 기사가 이제 일반 소액 개미 투자자죠. 소액 투자자들의 입김이 좀 세졌다. 이게 이제 자기의 주권들을 대표한테 위임하고 하면서 이제 배당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소액 투자자들이 늘었다. 이런 기사가 있네요.
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주사 전환 이슈로 인해서 삼성하고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이죠.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 이렇게 두 군데가 주가가 요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결국에는 또 지주사 전환이 좀 미뤄질 수 있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자, 요 두 종목들이 최근에 조금 주가가 이렇게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움직였습니다. 뭐 지주사 전환 해야겠죠. 결국에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결국에 뭐 주식이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. 마감이 되었고 뭐 제출을 못한 상장사가 한 12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. 지금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앞서서 뭐 지금 이제 자구안 내놓고 추가 지원책 나오고 하고 있지만 자, 감사보고서 제출을 못했고 감사보고서 맡았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개월 12개가 그런데 저거 앞에는와 다른 거죠. 12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뭐 아마 쓰러지겠죠. 이 정도 못한다면 쓰러질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기업들 세미콘라이트 또 뭐 있죠. 아무튼 뭐 많은 기업들 지어소프트 등등의 저도 좀 눈에 익은 중소형주들이 감사보고서 제출 못해서 지금 주가가 이번 주에 뭐 급락하는 일들도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대선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선 테마주들 급등락 움직임 지속되고 있고요. 민주당 경선에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좀 유리하다는 것 때문에 결국 안희정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들은 좀 떨어지고 있고 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잘 나오면서 또 오르고 있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도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으니 테마주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대선이 뭐 많이 남지 않은 만큼 뭐 45일, 50일 정도, 50일 이내로 남았는데 많이 남지 않은 만큼 그 기간 동안은 결국에는 대선 테마주들 많이 움직일 것으로 지금 보이고 뭐 그런 거 투자할 때는 반드시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겠죠. 자, 이렇게 이제 이슈 받고 이제 지수 차트만 간략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. 코스피 차트인데 자, 전고점이죠. 전고점 2180선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. 그죠? 여기서도 이번 주에 하락하지 않고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2015년도에 4월에 갔던 이제 전고점 2190선 가까이 현재 접근을 해 있는 상태고 자, 주봉으로 볼게요. 주봉을 지난주에도 좀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주봉으로 조금 길게 보면 그 더 앞쪽에 고점이 하나 더 있죠. 2011년도인데요. 2011년도 2230선까지 갔었는데 여기까지 과연 올라와 줄 수 있을지 하지만 여기서 좀 더 크게 올라간다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까 환율을 말씀드렸는데 환율이 1120원대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워낙 강세 배팅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시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수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1120원대 안정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확실히 줄어든 것을 지금 체감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뭐 전고점이 2230선 정도까지는 뭐 열어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좀 올라가기 힘들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결국에는 저희는 뭐 지수가 중요하지 않죠. 삼성전자가 200만원 넘어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뭐 개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뭐 결국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중요해 보이고요. 저희한테는 중요한 게 코스닥이죠. 코스닥 한번 보시면 뭐 지난주에도 뭐 앞서서 계속 시황 분석 방송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. 주봉상 지금 21선을 지금 넘어가지도 못하는 상태고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기가 이제 우상향 추세에서 저점이다.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것도 결국에는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뭐 희망사항이죠.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고 요 지점이 이제 우상향 추세, 코스닥 우상향 추세이기도 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요 지점이 그 다음에 전 고점 돌파했던 그 자리가 다시 이제 지지를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전망이 있고요.
코스닥이 결국에는 좀 코스피에서 자금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코스닥도 강퇴장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. 하여튼 개인들 요새 아주 투자하기 힘들고 테마주들도 지속적으로 가는 것보다 대선 테마처럼 급등락하는 테마들이 많죠. 뭐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옛날 제약바이오, 전기차 요새 좀 괜찮은 것 같은데, 아무튼 시장을 확 끌어당기면서 좀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테마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 상당히 투자하기 힘든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 너무 급등하는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,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또 추천 종목을, 뭐 관심 종목이죠, 추천 종목을 드리는 방송을 유튜브에서 올려드렸는데,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주가가 안정적으로 눌리거나 좀 너무 급등한 주식보다는 단기 급락했던 주식, 요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크게 물리지 않을 만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주 정도면은 또 이제 갱프로죠.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좀 카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또 추가 기능들 많이 구현됐기 때문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카페에 놀러 오셔가지고 또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관심 가져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것으로 이번 주 주간 시황 분석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은 주말 되세요.